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동반 자살인가 아니면 죽음을 가장한 도주인가? 윤심덕과 김우진의 사의 찬미입니다.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나 찾는 것 서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윤심덕의 사의 찬미라는 노래로 1926년 8월 4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배에서 남녀 한 쌍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죽음을 택한 사람들은 극작가 김우진과 유부남인 그를 사랑했던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인데, 윤심덕은 활발한 성격에 지식을 겸비한 신여성으로 당시 남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작곡가 홍난파도 윤심덕에게 마음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관심 있던 사람은 아내와 딸이 있던 김우진으로 두 사람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살은 의문을 낳았는데 김우진의 집에서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이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탈리아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한 사업가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때문에 윤심덕과 김우진이 자살을 가장한 사랑의 도피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습니다. 유부남 극작가 김우진. 김우진은 일제강점기에 목포에서 활동한 작가로 시 50편과 희곡 3편 등을 발표했고, 고대 한국어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 연구로도 유명한 언어학자인 김방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1897년 9월 19일 전라남도 장성군 읍서면 성산리에서 당시 장성군수였던 아버지 김성규와 어머니 박명화의 딸 사이에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04년 부친 김성규가 강원도 순찰사에 부임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폐단을 가중시킨다는 관신들의 모함으로 파직되어 가족이 목포부로 이사했습니다. 김우진은 목포공립보통학교와 당시 일본인 학교였던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을 공부하라는 아버지의 명에 의해 현립 구마모토 농업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즈음에 아동 정씨 정봉현의 딸인 정점요와 혼인을 하고, 그 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에 진학해 수료를 합니다. 그 후 본과 문학과에 진학해 영문과를 전공했으며 졸업 후 귀국해 목포로 와서 상성안명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해 사업가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죽기 몇 달 전까지 목포에 계속 머물면서 정오, 이영녀, 난파, 산돼지 같은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 윤심덕은 조선 총독부의 관비 유학생으로 발탁되어 일본에서 성악을 공부했는데, 그녀가 다녔던 도쿄음악학교 재학생 명부에 따르면 특별 유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악과가 아닌 갑종사범과에 재학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음악교사를 염두에 두고 사범과를 전공한 것으로 보이며, 여동생인 윤성덕도 언니와 비슷한 길을 걸어 이화여전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생 시절인 1921년 동경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동호회의 조선 순회 공연에 참가해 김영일의 4등 연극 공연에 앞서 장미화, 황혼의 신의 등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 시기에 김우진과 처음 만나 친교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동반 실종된 이후 김우진과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소문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후 1923년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같은 해 6월 동아부인상회 3주년 창립 기념으로 열린 음악무도대회에서의 독창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악가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학교 음악선생, 극단 투어의 배우, 대중가요 활동 등을 했으며 1926년 일본의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 가서 그곳에서 유명한 사의 찬미를 취입합니다. 이 곡은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왈츠, 다뉴브강의 잔물결의 주선율에 별도의 가사를 덧붙인 번안곡이지만 원래 이 노래를 녹음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른 노래를 녹음하던 중에 그녀가 갑자기 이 노래를 녹음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무튼 이 노래는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1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찬미하는 우울한 노래이고, 그 가수는 죽었으니 그녀의 죽음이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심덕이 취입한 음반은 위의 사의 찬미가 대표작이지만 6개월 전에 슈베르트의 들장미나 보리수 등을 월계꽃이나 옛 꿈으로 번안한 곡을 녹음한 바 있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의혹.
윤심덕은 일본에서 음반 취입을 하는 동안 당시 일본에 있었던 김우진을 만났는데 당시 김우진은 일본에서 독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갑자기 8월 3일 부산행 북원연락선 도쿠주마루에 탑승했고 1926년 8월 4일 배에서 사라졌는데 이것은 조선 최초의 정사 사건이라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언론에서는 정사라고 대서특필했지만 사실 이것이 정사인지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8월 3일 김우진과 윤심덕이 일본에서 같은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4일 새벽 대마도를 지날 무렵 선실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람은 없고 가방만 있었으며 이후 승객 명부를 대조해보니 김우진과 윤심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언장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자살했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당연히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처음 사건을 접하자마자 유서를 남기고는 두 사람이 껴안고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으며 지금까지 정설이 되어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김우진과 윤심덕의 가족들은 당연히 정사를 했다는 사실을 부정했는데 물론 가문의 명예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살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우진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와 일본에 와 있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던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월 1일 자신의 희곡 산돼지를 잡지사에 보낼 때도 앞으로 자신의 작품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며 원고를 받으면 해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심덕은 여동생의 미국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8월 5일에는 여동생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여동생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 언니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 있을 당시 도쿄에 있는 친구에게 곧 도쿄에 놀러 갈 테니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이 진짜 연인 관계였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이 연인 관계라고 언급하는 것은 당시 정사 이후 신문에서 보도한 것뿐으로 김우진의 경우는 윤심덕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게 윤심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만 있을 뿐인데 김우진의 친구인 조명희는 풍문에 불과하다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될 것이라서 김우진이든 윤심덕이든 굳이 정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사도 정사지만 어째서 두 사람이 갑자기 조선행 배를 탔는가는 의문이었는데 남겨놓은 유서도 없고 조선에 가는 것과 관련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했다는 생존설과 실족 등에 의한 사고설, 나아가 타살설까지 제기되었으며 그들의 드라마틱한 죽음으로 인해 어디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설이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김우진과 불륜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가장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 찬미의 음반 판매를 위해 레코드사와 짜고 죽음을 가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투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실제로 배를 탄 사람이 김우진과 윤심덕이 맞는지 확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탑승인 명부에 적혀있는 거주지가 윤심덕과 김우진의 실제 거주지였고 나이도 30살로 동일했기에 김우진하고 윤심덕이 배에 탄 건 사실로 보입니다. 명부상으로는 김수산과 윤수선이라는 남녀가 탔고 이 사람이 김우진과 윤심덕이더라는 사실뿐으로 이와 관련해 사실 두 사람은 안 죽고 유럽으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신빙성 있게 돌았습니다. 당시 배에 탔던 선원을 매수해 자살했다고 꾸민 것으로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인으로 위장하고 유럽에 갔다는 것인데 사회 찬미 앨범이 꾸준히 팔리는 것만큼 소문도 꾸준히 늘어갔습니다. 1931년 이탈리아에서 잡화점을 하는 동양인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김우진과 윤심덕이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간판명부터 구체적인 지명 등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우진의 동생은 당시 총독부를 통해 주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로마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찾아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934년 자칭 김옥균의 손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탈리아에서 머물 때 로마에서 악기상을 하는 김우진과 윤심덕 부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다시 김우진의 동생은 총독부에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김옥균 손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는데 서울대학교 양승국 교수는 김우진을 연구하면서 여러 정황상 정사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그는 자살설이나 사고설에 더 무게를 두었는데 만약 자살을 했다면 윤심덕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충동적으로 벌어졌으리라 추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문학계 연구들 역시 김우진에 대해 자살 혹은 사고사로 보고 있으며 음악평론가 강헌은 윤심덕에 대해서 타살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헌의 윤심덕 타살설. 음악평론가 강헌은 2015년 전복과 반전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윤심덕의 사회 찬미와 그녀의 죽음에 숨은 음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래가 발표되기 전에 모두가 동경하고 주목했던 엘리트 윤심덕과 김우진의 동반 자살 기사가 실리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직후 죽음에 관한 노래인 사회 찬미가 발매됩니다. 사회 찬미가 신드롬을 불러일으켜 레코드와 유성기까지 날개 돋친 듯 팔린 최대 수익자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정부로 이 점이 음모론의 힘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녹음한 유력 레코드 회사와 일본 최대 축음기 회사가 바로 일본의 국영기업이기 때문으로 이렇게 사회 찬미 신드롬 뒤에는 일본 오디오 산업의 계략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드롬을 계기로 일본의 엔카 문화가 1935년 목포의 눈물을 타고 한반도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윤심덕의 음반을 취입한 니토 레코드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했는데 이 레코드사는 당시 일본 국영축음기 회사인 니치쿠의 자회사였습니다. 한편 여담으로 그녀와 절친했던 극작가 이서구의 회고에 의하면 이서구가 그녀가 일본으로 음반을 취입하러 갈 때 경성역으로 배웅을 나왔을 때 나누었다는 대화가 의미심장합니다. 선물로 뭘 사다 드릴까요? 취입 잘하고 돌아올 때 넥타이나 하나 사서 보내줘요. 죽어도 사와요? 그래요. 죽으려거든 넥타이나 사서 붙이고 죽어요. 물론 이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은 당근 농담이며 대화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는데 넥타이는 윤심덕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온 지 며칠 후에 이서구에게 도착했고 이서구는 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간직했답니다. 미디어에서 이 정사 사건은 연극과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최초의 영화화는 1969년 안현철 감독의 윤심덕으로 신성일, 문희가 김우진과 윤심덕을 맡았으며 이순재, 배경민, 주중녀, 한은진 등이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1991년 김호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임성민, 장미희, 이경영 주연의 사회 찬미로 영화화되었는데 주연인 장미희와 임성민은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뮤지컬 및 연극으로는 1988년 윤대성에 의해 사회 찬미로 희곡화되어 극단 실험극장에서 처음 공연되었고 90년에 뮤지컬로 재공연되었으며 2005년 공연에는 가수 바다가 윤심덕 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글루미데이라는 뮤지컬에서 윤심덕과 김우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픽션을 담아냈는데 이 뮤지컬은 2015년 사회 찬미로 이름을 바꿔 재연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연극 관부연락선이 공연되었는데 김우진만 죽고 윤심덕은 주인공에게 구조되어 살아나지만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 생존을 비밀로 하고 로마로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부터 SBS에서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는데 신혜선이 윤심덕 역을, 이종석이 김우진 역을 맡은 6부작 단막극이었습니다. 2022년 애플TV 플러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파친코에도 윤심덕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람선 무대에서 예정에 없던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부르고 순사들이 달려오자 칼로 자결을 합니다. 조선, 혁명의 시대에서도 김우진과 함께 등장하는데 광무제 이선이 수집한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그렸다는 그림과 어진을 보는 걸로 등장합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동반 자살인가 아니면 죽음을 가장한 도주인가 윤심덕과 김우진의 사회 찬미였습니다.